제천에서 온 임미영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온 윤기준입니다. 천안에서 온 김성실입니다. 부산 사는 손상훈이라고 하고요. 경기도 오산에서 온 서현석이라고 합니다. 세종시에 사는 이현주입니다. 임윤희고요. 대전입니다. 대구에서 온 전상모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 예산제도. 그 첫 시작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달려온 버스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선정된 참여단들이 첫 모임을 갖는 날이기 때문이죠. 이른 새벽부터 출발하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지친 기색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더 큰 참여단들인데요. 본격 토론에 앞서 국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국민이 함께 심사한 후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물론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 할 수 있죠. 지난 3월 15일에서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제안 사업을 받은 결과 무려 1,206건이나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올라올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이 중 부처별 적격성 점검과 사업 숙성을 거쳐 추려진 10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설명과 토론이 이뤄지게 되는 거죠.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촉식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4,290만 명 중 300명의 예산 국민 참여단이 탄생하는 순간 여러분은 국가대표입니다 라는 환영사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는 모습입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두려운 가운데 한번 참여해보자 해서 다행히 보이스피싱은 아니어서 어깨가 무거웠었고요.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좀 상당히 좀 긴장도 했었고 굉장히 설레었고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날 참여단을 대상으로 재정 전반에 관한 교육과 복지, 사회, 경제, 일반행정 4개 분과별 사업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6월 16일 1차 회의가 있은 후 3주 만에 다시 모인 예산국민 참여단. 그 사이 참여단의 책임감이 더 커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지고 온 짐들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2, 3차 회의는 1박 2일 합숙 일정인가 보네요. 2차 회의는 먼저 토의 규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할 때와 들을 때 서로를 존중합니다.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고 듣습니다. 그 다음 분과별 담당자들의 사업 설명, 참여단과의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분임 토의 순으로 이뤄졌는데요. 102개 사업을 논의한 후 56건으로 추려야 하는 일정이다 보니 모두 진지한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매의 눈으로 돌변해 있는 참여단들. 부처별로 사업을 설명하는 공무원들. 과연 참여단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미세먼지를 똑똑하게 잡아주고 바깥이 오염돼 있을 때 똑똑하게 막아주고 나눠져 있는 사업을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묶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해양 쓰레기가 자리에 뚫리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돼서 그 유적의 가치를 보고 이제 보존 방안 등을 강구한 다음에 건물을 짓도록 하고 사실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이라고 하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아이의 성문제를 밖에 나가 공론화시키고 싶은 부모님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라 그런지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그중에서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이 가장 많았고요.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 생활안전 관련한 사업들의 비중이 뒤를 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임 토론이 시작되자 현장의 열기도 더 뜨거워졌는데요.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그거를 좀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마스크를 제공한다거나 저감을 위해서 뭐 지하철에 뭐 한다는 것보다는 그 발생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하지 않냐. 원래 그 일반 예산하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진데 왜 느닷없이 이게 국민 예산으로 넘어왔을까? 공정하게 쓸 수 있는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예리한 눈빛, 우아한 손짓, 냉철한 분석. 전문가들 못지않은 예산 국민 참여단들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 타당성, 효과성, 공익성, 국민 수용성에 대해서 한 가지도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간 약 250g 정도의 아이고, 공무원들도 진땀을 빼는군요.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인 것 같네요. 참여단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꼼꼼히 이게 제안서도 읽어봐 주시고 되게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답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재치 있는 질문과 답으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게 되는 계기도 있었고 언젠가는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올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경청해 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아있기 제일 걱정보다는 배운 게 더 많았던 2차 회의. 오전 11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릴레이 회의를 해온 예산국민 참여단 여러분. 숙소로 돌아가선 꿀잠 자고 내일 다시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첫날과는 사뭇 다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하는 예산국민 참여단. 다행히 첫날 밤을 잘 보낸 표정들이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11개, 3세션의 11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부처 입장에서도 그런 해수욕장 3차 회의는 분인별 토의에서 나온 내용을 각 분과별로 공유하고 개인별 사업 평가표를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마지막 세션에 사업 설명까지 듣고 분임 토론에서 나온 질문들이 질문 정거장에 모이게 되는데요. 조별로 나온 질문들이 중복되지 않게 한번 걸러내는 시간이죠. 색색으로 채워졌던 질문들 중 선별된 질문들이 질의응답 시간 때 다시 쏟아져 나왔는데요. 매번 긴장되는 이 순간이 있었기에 나라 살림도 더 꼼꼼하게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임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 조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 사업은요.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오염 방제 활동에 대해서 드론을 투입하자.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장 많은 추천의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에서 어린이집 위생 그리고 먹는 음식 관리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상 모든 사업들이 중요하겠지만 예산국민 참여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과 생활안전, 환경 분야 사업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개개인의 의견을 좀 정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여단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공익성,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각 사업당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요. 온 국민에게 이로운 사업이어야 하기에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는 참여단입니다. 예산을 적절히 잘 써야 된다는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또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예산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우리가 함께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쁘고 좀 더 주인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2, 3차 회의 후 평가를 통해 선정된 총 56개 사업은 마지막 최종 투표로 다시 가려지게 됩니다. 3차 회의는 분과별로 결정된 사업을 4차 회의 때 대표로 발표할 발표자를 뽑는 순서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1박 2일 동안 동거동락한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피로보다는 보람이 더 컸던 예산국민 참여단들이었습니다. 사차 회의가 있던 날은 공교롭게도 폭염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당을 가득 채워준 예산국민 참여단이었습니다. 4차 회의는 분과별로 선별된 사업을 공유하고 선별된 쉬운 6개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뽑게 되죠. 이 결과와 일반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국민 참여 예산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분과 발표자를 모시고 이 사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생생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분과 심사 주요 내용과 결과를 국민예산 참여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스스로 책임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을 우선시한다.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은 정부가 나서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모두에게 필요하고 공익성, 타당성이 크고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화재 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 사업 그리고 이진정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심사하는 처음부터 함께 했으니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시행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직접 경험해본 소감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신문, 방송, TV, 라디오 이 예산 얘기만 나오면 귀가 열리고 신문이 보면 그 예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또 수기를 하는 과정이 저희들은 다 힘들고 쉽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4차 회의까지 다 참석을 하신 여러분들이 저는 진정한 주인공이라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참여단 회의가 끝나고 그 이후를 우리가 더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에서 교통편도 좋지 않은데 다양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4차까지 잘 마무리하고 제주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과별로 선정된 우선 사업들은 연령, 성별, 계층을 떠나 다름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궈낸 예산국민참여단의 결실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최종 우선 사업 선정을 위한 마지막 투표만이 남았는데요. 참여단의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1,000명의 선호도 조사가 합해진 결과 모두 39개 참여 예산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참여단 여러분께 박수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함께 내딛어준 예산국민 참여단 덕분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인공이 나라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모든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께서 정말 웬만한 이 주무자치 공무원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정말 국가를 위한 사명감을 가졌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 살림을 함께 고민해준 예산국민 참여단의 열정 덕분에 국민 세금도 더 투명하게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 소수의 의견들에 귀 기울이는 이런 공론화장이 되게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이 제도가 앞으로 더 꾸준히 또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는 좀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점에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참여단 화이팅! 6월 16일 1차 회의, 7월 7, 8일 1박 2일 동안의 2, 3차 회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계속될 것이며 그 다음 주인공 역시 국민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